네, 잠시 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광산명찬 판소리전 다함께 놀아볼란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생활문화센터 주임 박세희입니다. 오늘 행사 광산명찬 판소리전 다함께 놀아볼란가를 기획하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놀아볼란가 행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행사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며 지역문화진흥원과 광산생활문화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저희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됩니다. 1부는 프로그램 소개와 전남대 대학원 국악이론 전공자인 정승인 선생님께서 김창환 인방을 소개를 하시고 2부는 판소리 수업 발표 공연과 나주시립국악단 단원 이유진 선생님의 판소리 공연, 마지막으로 판소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놀아볼란가 전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소개하기 전 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광산문화원장입니다. 오늘은 한번 놀아봅시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박세희 주임이 올해 3회차 지금 공연을 마지막합니다. 그런데 오늘 관객이 조금 부족해서 서운하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근본적으로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이라 수가 조금 적게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이 대지가 말라가지고 방송에 이를 보면은 물이 부족하다고 자꾸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한번 놀아보는 거나 이 행사에 맞춰서 밖에는 비가 이렇게 촉촉하니 좀 날아줘서 대지를 적셔준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 행사를 3회차 하는데 우리 박세희 주임이 이 행사를 맡아가지고 아주 고생이 많아요. 여러분 기획하려 여기 인원 사람들 우리 이사님들 동원하려고 고생이 많은 우리 박세희 우리 주임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했던 그 단풍잎도 이 가을이 되니까 겨울이 되니까 다 떨어지고 앙성 가지만 이렇게 남아버렸습니다.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소설이죠. 눈설자해서 눈이 온다는 겨울에 접어들어서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낭만적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겨울 시작, 월동준비를 시작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겨울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뭘 생각하게 됩니까? 이제 첫눈을 기다려요. 눈이 오는 날 언제쯤 눈이 올까 하는 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 박원진 선생님이 계속 고생하시고 이제 3회차 올 마지막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국악을 이렇게 맡아주신 우리 정승민 선생님 그리고 이유진 선생님 아주 명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좀 보았으면 될 텐데 그런 원장으로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이 돌아오면은 여러분들 건강에 조금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코로나에 주의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문화원에서는 국창 김창환 선생님의 예술적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그동안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역대 문화원장님들이 많은 그 노력을 기어올랐지만은 조금 무의미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나주문화원하고 국장 김창환 선생님의 추모를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또 삼도 청년회들하고 그 MOU를 체결해서 조금 김창환 선생님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이 좀 잡혀가지고 행사를 나주하고 같이 좀 성대하게 치러볼까를 생각합니다. 2020 금년도에는 예산을 1,000원도 못 받았어요. 사람 어찌게 보면은 여기 문화원장 호주머니를 털어서 조그마한 그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내년부터서는 조금 예산이 구에서 잡혀서 조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양반의 훌륭하신 분 김창완 선생님의 추모를 훌륭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임방울 선생님, 김창완 선생님 평소에 다양한 수공예 작품, 지역민들을 표현하고 직접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에 지역 주민들의 문화, 예술적 감각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픽 저렇게 예술 뭐 같은 작품들을 손수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예술적 감각을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이렇게 보급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건강에 앞으로 추운 날이 이렇게 겨울이 오는데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노라방랑가 행사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사 순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부는 담당자인 제가 먼저 사업 설명과 프로그램 설명을 하고 전남대에서 국악이론 전공 박사과정 중인 정승인 선생님께서 임방울과 김창완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2부에서는 나주시립국악단 단원 이유진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신 참여 주민들의 판소리 공연이 있고 이유진 선생님의 판소리 공연이 있겠습니다. 노라볼랑가 행사 마지막으로 판소리 박타령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고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나 생활문화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올해 운영 모델 구축형과 브랜드 구축형 두 가지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오늘 노라볼랑가 공모 사업은 브랜드 구축형으로 생활문화센터 특정 해를 지정하여 매달 주민들이 참여해 생활문화를 교류 협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행사는 전시와 공연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추진 목적은 광산구 출신 소리꾼 임방울, 김창완의 판소리를 주제로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향유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과 즐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예 작품으로는 자수, 캘리그라피, 캔들 공예로 판소리를 표현해보고 공예 작품 같은 경우는 일부가 오른편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화원은 광산구 출신 국장 김창완의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나주문화원과 국장 김창완 선생 추모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기사입니다. 다음은 삼도청년회와 국장 김창완 선생 묘지 벌초 제사 관련 기사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기사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광산문화원과 나주문화원이 함께 광산구 나주 출신인 국창 김창완 선생님의 업적과 예의 정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지역의 판소리와 보갑되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국창 김창완 선생님의 추모식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업무 협약이 우리나라 국악의 흐름을 재조명하고 양 지역의 판소리를 국민은 물론 더 나아가 세계가 널리 알리는
보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참석해준 여러분에게 대단히 큰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국장 김창완 선생의 청우 사업에 저희 나주하고 광산이 협력해서 좋은 결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산구 출신이신 국창 김창원 선생님의 판소리에 대한 업적과 예술적인 시를 되돌아보고 또한 광산구와 나주 지역에 판소리가 발굴되고 복원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박식이 광산문화원과 나주문화원이 함께 양 지역의 향토사와 문화, 예술의 발전을 이루는데 큰 시작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산구에서도 힘이 닿을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박식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흥보가 중에서 제비가 저기 경남에서 흥보의 집까지 찾아오는 그 여정을 풀이하는 거예요. 재밌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악단의 상악부의 김말름 단원과 또 타악부의 이승훈 단원입니다. 서명이 끝났습니다. 일어나셔서 협약서를 교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교환.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사문화 사무국장 윤원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기 전에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상남 이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에 캘리그라피 강사님으로서 아주 많이 수고를 해주신 장미라 캘리그라피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수 수업은 9월부터 저번 주 화요일 마지막 수업으로 총 6회차 진행했습니다. 자수 수업 사진입니다. 캘리그라피 수업 역시 9월부터 오늘 마지막 수업으로 총 6회차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문화원 강좌 선생님이신 장미라 선생님과 강좌 수강생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참여했습니다. 캘리그라피 수업 사진입니다. 캔들공예 수업은 5월 1회식으로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했습니다. 캔들공예 수업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연도 하시는 판소리 수업입니다. 9월부터 오늘까지 매주 화요일 총 12회차 수업으로 나주시리 국악단 단원 이유진 선생님과 함께 판소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공가중 범 내려온다, 남도민요, 함양연장가, 단가 강상풍월, 남도민요 성주풀이, 종중몰이 장단을 익혔습니다. 판소리 수업 사진입니다. 지난 9월 27일 노라블랑가 생문데이 사진입니다. 11월 8일 노라블랑가 생문데이 사진입니다. 오늘 11월 22일 행사하는 장면은 촬영해 문화원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상 프로그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승인 선생님께서 김창환 임방울 선생님 설명이 있겠습니다. 잠시 내빈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오성희 이사님, 오늘 바쁘신데 불구하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광주 강산의 명창 두 분이시죠? 이 김창환 선생님과 임방울 선생님의 소리와 생애사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될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국악이론 박사과정 중에 있는 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배우시게 될 과정의 종목이 바로 판소리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요, 이 판소리를 말로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듣기는 들어봤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은 판소리를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리 아주 좋습니다.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 전통 소리다, 우리나라 전통의 가락이다,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판소리하고 민요는 굉장히 다른 장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개요를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판소리는요, 한 명의 소리꾼과 옆에서 북을 쳐주는 고수, 이 두 사람이 함께 연행하는 장르인데요. 우리 판소리는 민요하고 다른 점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먼저 첫째는 기본적으로 노래라고 하는 창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노래를 말로써 해석해주는 안일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소리하는 소리꾼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목석같이 부채 들고 서 있으면 소리가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채를 들고 몸짓을 하는 발림, 너름새라고도 하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판소리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소리는요, 언제부터 성행을 하기 시작했느냐? 조선 중기에부터 이 판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주로 광대소리라고 하죠. 주로 천민들, 이 광대들이 소리를 하면서 이 판소리, 이 조선시대 중기부터 굉장히 인기를 호가한 문화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판소리가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5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로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판소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이유는요, 바로 저 가운데에 있는 두 줄 때문입니다. 대중적인 이 전통은 지식층의 문화와 서민의 문화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이 점인데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 조선시대는 뭐가 나누어져 있는 사회인가요? 맞습니다. 신분이 나누어져 있는 계급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소리는요, 전통적으로 이 서민층들이 먼저 즐겼었던 문화예요. 그런데 여기에 양반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재밌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서민들이 즐겼던 판소리 문화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반의 체면이 있으니까 부르지는 않고 이렇게 소리를 잘 부르는 소리꾼들을 발굴하고 자기네들은 자본이 많으니까 이 자본으로 이 소리하는 소리꾼들을 후원해주고 양성해주는 역할로 이 판소리 문화가 함께 모든 계층이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점차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소리 보통 한바탕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들으면 시간이 얼마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3-4시간. 우리 보통 선생님들마다 이 본인이 유지하시는 템포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춘향가 한바탕을요, 전체를 다 들으려면은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이상이 걸린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판소리는요, 책 한 권을 기승전결, 이 서사 구조가 완벽한 이 책 한 권을 노래로 다 부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마이크, 음향 시스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꾼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목청이었습니다. 목청이 굉장히 커야 이 8시간 이상을 소리를 불러도 목이 거뜬한 사람의 소리꾼들의 이 덕목을 갖춰야겠죠. 그래서 이 소리꾼들이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예술 세계를 가진 학문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해져 내려오는 판소리에 중요한 5바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까 열심히 소리 연습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오늘 공연하게 될 박타령은 어느 놀이 소리에 속하게 될까요? 네, 흥보가에 속하게 됩니다. 또 우리 몽룡이가 나오는 우리 또 소리는 뭘까요? 네, 춘향가입니다. 그럼 우리 별주부하고 토끼가 나오는 소리는요? 네, 수군가, 별주부전이라고도 하죠. 또 우리 제비가 나오는, 우리 아까 제비노전기 열심히 들었잖아요. 우리 제비가 나오는 대목은 어디일까요? 네, 흥보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국대전 중에서 적벽가를 노래한 적벽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해져 내려오는 판소리 5마당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 적벽가 이렇게 5마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중기부터 지금까지 판소리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과연 이 5마당밖에 없을까요? 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원래는요, 총 12마당이 존재했었습니다. 총 12마당이 존재했었는데 우리 처음에 판소리를 조선시대에 즐겼었던 계층이 서민이었을까요? 양반이었을까요? 그렇죠. 잘 들으셨네요. 네, 서민이었습니다. 이 서민들이 먼저 판소리를 즐겼었을 때는요, 자기네들을 엄청 힘들게 한 이 양반들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해악적으로 묘사한 그런 소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소리 문화에 양반들이 끼어들다 보니까 야, 우리가 너네들 이렇게 먹여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비하하면 쓰겠느냐. 조금 우리가 유교 사상에 입각한 선비의 나라이니까 충의 예의지가 들어간 이 5마당을 조금 더 장려해보자 해서 이 5마당이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장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마당은요, 완전히 유실된 소리들도 있지만 최근에 복원된 소리들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소리들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한 문화 세계를 가진 우리 판소리 중에서도 우리 광주 광산의 명물이신 김창환 선생님의 생애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창환 선생님은요, 우리 1855년도에 태어나셨는데요. 우리 왜 자꾸 나주문화원하고 MOU를 맺었네, 어쩌네,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보시면은 알겠지만, 우리 현 주소로는요, 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산동이 되겠고요. 옛날 주소로는 전라남도 나주군, 이 삼도면 양화리에서 김창환 선생님께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37년도까지 굉장히 활발한 이 영역을 펼치시면서 활동을 하신 선생님께서 바로 이 김창환 선생님이신데,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아니 태중에 계실 때부터 소리를 하시기 위한 DNA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김창환 선생님입니다. 우리 김창환 선생님의 가계도를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김창환 선생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다 무계혈통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박수무당이시고 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활동하셨던 단골레이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들 이제 무계 쪽으로 활동을 하시면은 무계 활동을 하시는 두 분이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김창환 선생님의 어머니, 아버지, 이 부모님께서 다 무계 활동을 하신 집안의 소리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김창환 선생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한 목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태중에 계실 때부터 이 소리를 위한 DNA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살짝 살펴보면요, 왠지 낯익은 이름들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차차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창환 선생님이 판소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단계를 간단하게 이 세 단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1860년도에 아주 유명한 명창이세요. 특히 이분이요, 작년에 저희 대한민국을 강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2층에서 잠깐 올라오는데 열심히 범 내려오는 대목을 부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범 내려온다, 작년에 굉장한 히트를 친 이 밴드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들어보셨어요? 노래? 네, 이 노래를 새롭게 각색해서 부른 밴드의 이름이 뭘까요? 네, 이날치 밴드입니다. 네, 이 이날치 밴드가 있는데요. 이 이날치 선생님께서는 원래 줄타기 명수셨어요. 이 전라도에서 활동하신 광대 중에 한 분이셨는데, 원래는 줄타기 명추셔가지고 이 줄을 굉장히 날쌔게 잘 탄다 해서 이날치라는 가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날치 선생님께서 줄을 타다가 보니까 이 같이 활동하는 이 판소리 광대는 자기는 목숨 걸고 줄을 타고 있는데, 저기 계신 판소리 선생님들은 고고하게 부채 하나 딱 들고 바 쓰고 멋있게 소리하는데 페이도 더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시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날치 선생님께서 야, 나도 소리 한번 배워볼란다 해서 먼저 소리를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날치 선생님의 스승님은 누구시냐, 이 박유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우리 판소리 하면 서편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서편제라고 하는 유파를 창조하신 창시자이십니다. 이 이날치 선생님께서요, 이 서편제를 만드신 이 박유전 문화에 들어가서 먼저 소리를 배우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집에 딱 왔는데 자기의 이종 동생이 그냥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목청이 타고남을 느끼십니다. 바로 그 이종 동생이 김창환 선생님이세요. 두 분이 이종 관계이십니다. 그래서 이 김창환 선생님께서 이 이날치 선생님께서 이 김창환 선생님께 야, 너도 뭔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소리를 한번 배워보자 해서 판소리를 배우기 이전에 먼저 목을 단련을 해야 되니까 이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무게소리, 이 무당소리를 먼저 이 이종형인 이날치 선생님께서 김창환 선생님께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김창환 선생님께서 어린 시절에 익히신 가문소리, 이 무계혈통의 가문소리, 그리고 이 이날치 선생님께서 서편제의 창시자이신 박유전 선생님께 소리를 배웠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근본적인 서편제 소리를 이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1870년도에 제대로 된 스승님을 만나게 됐는데, 바로 저희 전라도의 또 다른 명창이신 정창업 선생님 문화에 들어가서 소리 인생 길을 배우게 되십니다. 이 정창업 선생님은요, 조선시대 철종, 이 고종시대에 활동한 전남 한평 출신의 명창이십니다.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 박유전 문화에서 서편제 소리를 배우시고,
나서 이제 이 김창완 선생님을 제자로 들여서 소리를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김창완 선생님께서 이 서편제의 아주 오래된 곧제 소리를 배우시면서 제대로 된 소리의 기둥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1880년도에 또 다른 스승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도 판소리 이 역사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로 신재효 선생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재효 선생님이라 할 것 같으면요, 신부는 중인이에요. 근데 옛날 우리 조선 말기가 되면은요, 양반들보다도요 이 상업을 하는 중인 계층들이 돈이 더 많이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었거든요. 이 신재효 선생님도 상업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본인이 신부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소리를 하는 이 문화생들을 모아서 내가 후원을 해줘야겠다 하는 이 소리꾼들을 키우는 굉장한 큰 손으로 성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신재효 선생님께서 소리를 직접 부르지는 않고 이 소리를 잘하는 명인 명창들을 데려다가 이제 밥도 먹이고 후원도 하다 보니까 이 귀가 명창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또 다른 이 명창을 귀소리 명창이라고 하거든요. 귀로 듣는 명창이다 해서, 그래서 이 신재효 선생님께서 이 판소리의 이론을 정립하시는 이론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김창완 선생님께서는 이미 정창업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면서 명창의 반열에 오르셨어요. 소리의 극치가. 그런데 이 신재효 선생님 밑으로 들어가서는 내가 이제 실기가 되니까 이론까지도 섭렵을 하겠다 해서 이 신재효 선생님 밑에서 모든 이론을, 판소리에 대한 이 소리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김창완 선생님께서 본인의 예술 세계를 펼치게 되는데요. 우리 김창완 선생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죠? 네, 국창 김창완 선생님이라고 하죠. 언제부터 이 국창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셨느냐? 1902년에 가을 때 이 고종 황제께서 제위 40년 경축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왕실 극장인 협률사를 창립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극장을 창립을 하면 이 극장을 총괄하는 예술 감독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예술 감독님으로 당대 최고의 명창이신 김창완 명창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고종 황제가 인정한, 나라가 인정한 명창이다 해서 이때부터 국창 김창완이라는 칭호를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활발하게 이 왕립극장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이 1907년도 굉장히 나라의 정세가 위태위태한 시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협률사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1907년에 이 협률사가 폐지가 되자 김창완 선생님께서 고향인 나주로 내려와서 당대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창들을 모아서 김창완 협률사를 조직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서편제 소리를 알리시는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또 1915년도에는요, 이 경성구, 지금의 경성, 서울이죠. 이 경성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이 모인 조직이 있는데요. 그 배우들이 모인 조직에 스승으로 들어가게 되세요. 그래서 이 서편제 소리를 가르치시고 또 공연도 올리시고 활발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때 또 일제감정기 시대이기도 하고 나라의 정세가 어지럽다 보니까 이 1930년도에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공연들이 위축되게 됩니다. 문화 활동들이. 그래서 결국에 이 1930년도에는 이 민족 말살 정책이 시행이 되니까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굉장히 핍박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김창완 선생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느냐, 1930년도에 이 조선음률협회라고 하는 곳을 조직을 하셔서 이때까지는 공연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때부터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존하고 계몽을 해야겠다 하는 계몽운동도 상당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932년도까지 이 민족에게, 우리나라 민족들에게 우리나라의 얼을 깨워주고 우리나라의 이런 정서들을 보존하기 위한 계몽운동을 꾸준히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창완 선생님의 공연 중에서 최고의 에피소드를 하나 꼽자 하면은 1908년도 11월 원각사라고 하는 극장에서 열렸던 이 최병두 타령이라고 하는 공연이 있는데요. 이 판소리마다 무슨 째
무슨 죄, 이게 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특히 우리 섭변제는요, 애절하고 구슬픈 이런 애환을 담은 소리를 굉장히 잘 내는 게 특징인데요. 이 최병두 타령에서 김창완 선생님께서 최병두 역할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최병두가 곤장을 맞는 대목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연극에서 곤장을 맞으면서 이 서편제 소리로 구슬프게 판소리를 하니까 이 관객석에서 앉아 계신 관객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울고 계신 우리 김창완 선생님 목에다가 엽전을 막 걸어주셨대요. 갖고 같이 우셨대요. 얼마나 애절하고 리얼하게 소리를 하셨으면은 이런 일까지 있었는지 정말 굉장한 예술 세계를 보여주신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창완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우리 광산의 명창이시죠. 임방울 선생님께서 출생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임방울 선생님은요, 이 현재 주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679번지인데 그때 당시의 주소로는요, 이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읍 도산리에서 출생을 하시게 됩니다. 본명은 임승근이신데요. 이제 데뷔 후에 목소리가 방울처럼 또르르르 굴러간다 해서 임방울이라고 하는 예명으로 이제 바꾸시게 됐는데, 우리 보통 신화적인 인물들은 굉장히 베일에 감춰져 있잖아요. 우리 김창완 선생님보다 임방울 선생님이 더 근대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베일에 감춰지신 분입니다. 호적도요 불분명하고요, 여러 가지 카더라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임방울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호적대장에는 출생 연도가 1905년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옛날 분들은 뭐 태어나자마자 바로 호적을 올리시진 않잖아요. 좀 더 후에 올리기도 하고, 좀 더 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뭐 주려 알려진 바로는 아니다, 1905년도가 아니라 1904년도다. 혹은 또 1903년도다라고 굉장히 비일비재한 의견들이 많은 것이 우리 임방울 선생님입니다. 또 형제 관계도 굉장히 말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은 8남매 중에 6째다 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9남매 중에 8째다 라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베일에 감춰져 있는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임방울 선생님은 어떤 공연 활동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방울 선생님은요, 굉장히 카더라가 많기 때문에 가장 공식력 있는 기사가 이 1956년도 5월에 이 조선일보사에 실린 임방울 선생님의 구술체록 기록이 기사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임방울 선생님의 구술에 따르면은 스승님은 박재실과 유성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방울 선생님의 데뷔는요, 굉장히 극적이세요. 1929년 9월에 개최된 이 조선 박람회에서 응원대 일원으로 참석을 그때 서울로 처음에 상경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요, 이 선생님께서 서울에 오시자마자 이 경성방송국에 이제 출연을 하셔서 소리를 부르게 되는데, 이 경성방송국은 지금의 KBS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KBS에서 서울로 올라가자마자 소리를 부르게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출세길이 바로 틀려면 어느 정도 뒷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임방울 선생님도 뒷배가 있으십니다. 바로 국창 김창완 선생님이 임방울 선생님의 삼촌 되십니다. 그래서 뭔가 뒷배가 있으니까 바로 방송국 가서 소리도 부르시겠죠. 근데 아무리 뒷배가 빵빵하다 한들 본인이 잘해야겠죠. 근데 우리 임방울 선생님은 본인이 최고 잘하셨습니다. 이 경성방송국에 단 1회 출연해서 소리를 부르자마자 바로 데뷔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가수가 데뷔를 하려면 레코드사에서 스카웃을 해가야겠죠. 당대 최고의 레코드사인 콜롬비아사에서 우리 임방울 선생님을 데리고 가셔서 이 음반을 취업을 했는데, 당대에서 100만 장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수 자리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방울 선생님의 최고 히트곡은 바로 우리 그 춘향가 중에 쑥대머리를 들 수가 있겠죠. 이 쑥대머리를 부르실 때요, 굉장히 서글픈 애달픈 성음으로 부르셔가지고 이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같이 우시는 팬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쑥대머리를 부름으로써 명창의 반열, 최고 인기 가수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가, 짧은 판소리 곡이 있는데요, 임방울 선생님께서 만드신 추억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추억이라고 하는 곡은요, 논란의 사랑 이야기가 조금 가미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 광주 남문의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요리집 송화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송화권에서 굉장히 예쁜 기생 김산호주라고 하는 기생이 있는데 임방울 선생님께서 김산호주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이 얽힌 이야기를 추억이라고 하는 노래로 풀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방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1961년도에 결국 작고하시게 됩니다. 이때 워낙 유명한 가수이자 우리나라 명창이었기 때문에 이 국악예술인장으로 국악고등학교에서 관장을 해서 국장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 임방울 선생님의 상여를 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여류 명창들이 약 200명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임방울 선생님의 상여를 맸다고 합니다. 이때 상여 소리, 선두 소리를 매긴 선생님들도 굉장히 쟁쟁하시거든요. 뭐 김소희 명창, 박기희 명창, 박보아 명창 등등 굉장히 많은 소리꾼들이 이 임방울 선생님의 가시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네, 이렇게 우리 광주 광산에는요, 나라가 인정한 명창, 당대의 소리를 이끌었던 명창들이 태어난 고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판소리 공연을 곧 하실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선생님들의 정기를 받아서 멋진 공연 그리고 유종의 미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승희 선생님께서 판소리라는 어려운 주제를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대를 잠시 1, 2부 정도 재정비하고 이어서 바로 2부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주민들의 수업 발표 공연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 수강생들이 수업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외워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큰 박수로 무대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부족하더라도 격려의 박수와 추임새로 네, 무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무너지고
이어서 남도민요 성주풀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어이 어이 준풍이 반가워 얼씨구 네, 다시 한번 저희 판소리 수강생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업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외워서 다 공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아쉬운 대로 그러면 저희 수강생들 앵콜 곡을 사실 준비를 했어요. 했습니다. 네, 다시 입장해 주세요. 네, 앵콜 곡은 남도민요 함양양장가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추임새 박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더 듣고 갈게요. 어이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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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 행사가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립국악단 단원 이우진 선생님과 박타령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들 종이 있으시죠? 박타령 종이. 네, 이번 순서는 판소리 한 대목 배우기 박타령입니다. 네, 다들 박타령 종이 받으셨죠? 네, 오늘도 짧게 판소리 한 대목 감상하시고 네, 또 불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타령은 휘몰이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제가 한 장단씩 먼저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사가 시리렁 시리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휘몰이 장단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듣고 말붙임새가 빠르기 때문에 잘 듣고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한 장단 한번 들어볼게요. 시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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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건 툭탁인데요. 자, 좀 끊어서 가볼게요. 시리렁 시리렁 해보실까요? 시작. 네, 그 다음까지 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똑똑합니다.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네, 그 다음 장단까지 한번 해볼게요. 시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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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렁. 자,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렁 시리렁 실건 톡탁인데 톡탁이라 나왔는데요. 톡탁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리렁 시리렁 쓸건 톡탁.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줄 해보았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첫 번째 줄 한번 해볼게요. 시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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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건 톡탁. 자,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 줄도 비슷한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두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로수구. 네, 이건데요. 두 줄 하고 그 다음 한마디까지 더 갔어요. 자, 흥보가 좋아라고 까지만 여러분 해보시겠습니다. 자, 악보 보시면서 자, 흥보가 좋아라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까지.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그 다음에 이어서 궤두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로수북.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궤두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로수북. 자, 말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말붙임새 유의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네, 여기까지인데요. 가사가 굉장히 비슷한 가사들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실 텐데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오고. 자, 시작.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해보겠습니다. 두 마디.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득 이란 가사인데요. 네, 두 마디 들려드릴게요.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득. 자,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잘 안 돌아가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득. 자,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오고. 자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오고. 이번에는 가득 오고가 위로 올라갔어요. 음정이 가득 오고. 여기에다가 강세를 넣어서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오고. 자,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 하고 뜻을 뒤에 붙여주시는데요. 가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득.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득 이라는 가사예요. 자, 정신 차리시고 네, 긴장하시고 갑니다. 시작. 네, 들어보니까 지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그 다음에 아이고 좋아 죽겠다. 여기는 그냥 한음으로 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좋아 죽겠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하고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겠다. 자, 돌아섰다 돌아보면부터 이어서 갈게요. 시작. 아이고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년 360일을 그졌고요. 네, 여기서는 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년 360일을 그졌고요. 나오너라. 예, 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한번 저와 함께 1년 360일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1년 360일을 그졌고요. 나오느라. 예, 들어보니까 나오너라 소리가 가장 크네요. 네, 네, 여기까지 박타령 한 대목 배워보기. 네,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그 다음 순서로는 제가 오늘 판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했으나 고수를 같이 대동하지 못해서 국악가요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이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무대 잠시 재정비할 동안 네, 박타령을 좀 연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들려드릴 곡은요. 국악가요 국악가요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12달이 다 좋아라는 국악가요인데요. 이 국악가요는 이제 우리나라 12달을 아름다운 가사로 표현한 곡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다 가고 있죠. 네, 또 다가올 2023년 또 12달 내내 행복하시라고 12달이 다 좋아 국악가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읊어보게 읊어나보게 12달 내력을 읊어보게 1월은 어떤가 엄동설암 매서워도 수정같은 하늘 위에 청흥으로 시를 내어 연날리기 좋을 때죠 2월은 어떤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 정담하기 해가 짧죠 그럼 3월이라 삼진날에 강남제비 돌아올 때 해는 점점 길어지고 꽃은 피고 새싹 돋네 4월이라 비가 내려 혼들락을 적셔주니 5월이라 모를 내어 단오른에 뛰어가 보세 일러보게 일러나보게 12달의 내력을 일러보게 6월이라 보리밭에 황금물결 넘실넘실 7월이라 김을 메고 백중놀이 즐겁구나 8월이라 한가위에 송편 빚어 차례하고 동산에 달 뜨거든 달맞이 하러 가보세 일러보게 일러나보게 12달의 내력을 일러보게 9월이라 춘향절엔 두타주를 빚어놓고 10월 상달 맑은 하늘 단풍 구경 졸시고 11월 동짓날엔 붉은 팥죽 쏘 먹고서 12월 긴긴 밤에 군불을 지펴놓고 우린 힘과 마주 누워 사랑가가 좋으시구나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어떤 달이든 좋아 12달이 다 좋아 일러보게 일러나보게 12달의 내력을 일러보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판소리 교실 강사 이유진이었습니다. 네,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실 때 간식 준비해놨으니까 뒤편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